자, EBS 수능특강 현대시 2강 부분이에요. 2강에서 일단 3번 문제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자. 그리고 작품을 일단 모른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해요. 자, 첫 번째 1번에서 이렇게 좀 미리 끊어놨는데 계모에 대한 누나의 억울한 죽음인가요? 자, 누나의 억울한 죽음이 여기가 일단 핵심적인 정답 판단 대상이고, 다음 두 번째 동생들에 대한 걱정이에요. 요게 핵심이고요. 거두지 못하는 다 이제 부차적인 얘기고, 한이 드러난다라는 정도가 추가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이죠. 동생들의 걱정과 한의 정서. 네, 이 작품이 한의 정서인 거 선학습 그죠? 내신 같은 데에서 미리 좀 해봤다면 요게 이별의 정한 계열, 사별의 정한 계열 작품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2번은 괜찮은데 그럼 바로 여기로 보는 거죠. 죽어서도 못 잊는다라고 하는 것이 네, 걱정과 한인지. 자, 키워드로 또 정리할 친구들은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억울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단어로 정리해도 됩니다. 다음, 시각적 이미지죠. 네, 표현인데 여인가지를 네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죽은 누이 동생을 떠올리고 있는지 요걸 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죽은 누이 동생과의 간극을 좁힐 수 없음을 인지한 화제. 자, 초월적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 최종적인 결론 초월적 태도예요. 근데 그 과정 경과하는 내용이라고 하죠. 경과하는 내용으로 죽은 누이 동생과의 이제 간극, 어떤 그 사이를 좁힐 수 없음을 인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거에서 판단이 잘 안 되면, 초월적 태도에서 판단이 안 되면 서로의 간격을, 떨어져 있는 그 정도를 극복할 수 없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별들은 아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라고 하는데, 속삭였대요. 하늘에서 속삭였다? 간극을 좁힐 수 없다? 좀 이상한데, 그죠? 다음. 서로 생각이 오숨에 스쳤다라고 하는 저거는 이제 작품에서 보는 거고, 누이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그리움의 정서와 함께 서러워하는 화자의 정서인가요? 네, 서러워하는 화자의 정서. 근데 이 5번에 서러운 거는요, 서러운 것은 한이라고 하는 2번하고도 또 맥락이 같이 되고 있죠. 네, 정서가, 같은 정서가 2번과 5번에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군. 선택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지문 부분으로 네, 또 체크 들어갈게요. 지문 부분에서 자, 혈육의 죽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자, 혈육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핏줄이죠. 그 다음에 안타까움과 슬픔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 가 부분에서, 네, 가나를 다 언급하고 있으니까, 계모의 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밤마다 오라비들 찾아온다는 누나의 한 맺힌 사연인가요? 누나의 한 맺힌 요 정도로 좀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 나 부분에서 누이 동생이 무덤가에서 죽음과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있구나.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이미지죠. 아까 시각적 이미지 보였으니까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딱 느낌 오는 게 바로 어떤 겁니까? 네, 간극을 좁힐 수 없다. 여기까지는 있는데 초월적 태도는 좀, 그죠? 예,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연결 들어갑니다. 자, 억울한 죽음인데, 억울한 죽음, 여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개가 성립이 되면 그건 맞는 내용이니까 지금 틀린 거 골라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걱정과 한의 정서인데, 걱정과 한의 정서 여기 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타까움과 슬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안타까워가 2번씩이나 있네요. 정서는. 일단 한의 정서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한번 연결이 됐어요.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인데 다양한 이미지죠.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니까 여기 한번 연결이 되고,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거니까 좀 놔두고, 죽은 누이 동생들을 떠올린다?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나 부분에서 죽은 누이 동생을, 그죠? 떠올린다 해서 누이 동생의 죽음을 형상화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요것도 한번 연결된 걸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다음에 그 4번에서 간격을 좁힐 수 없음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연결이 되죠. 한번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초월적 태도 얘가 좀 걸리적거리긴 해요. 일단 한번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그리움에 서러워하는 화자인데 그리움과 서러움이 어디에 연결이 될까요?
자, 서러운 생각이. 여기 서러운 생각이라고 여기 되어 있으니까 서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옷소매에 스며었다라고 해서 촉각적인 이미지 내지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죠. 자, 요것이 보기하고도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리움, 서러움, 어디에 있는지 쭉 봐봅시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죽음을 형상하고 있다. 굳이 하자면 안타까움과 슬픔 정도가 여기에 유사하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요 정도로 해서 요것도 일단 연결해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보기하고 연결 포인트는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좌우 비교를 해야 되죠. 좌우 비교를 해서 자, 첫 번째, 억울한 죽음이지. 자, 의붓어미의 시샘의 죽어, 시샘의 죽어. 자, 의붓어미의 시샘의 죽어에서 억울한 죽음이 좌우로 연결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작품으로 찾아가서 문맥적으로 봐도 되지만 일단 자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빠르게 분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못 잊어, 차마 못 잊어에서 반복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래서 걱정과 한이다라고 해서 걱정의 정서 연결될 것 같아. 두 번째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 저기서 연결됐고 죽은 누이 동생을 떠올린다라고 해서 죽은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윈가지를, 자,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가지를 내젓는 밤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나무라고 하는 요 이미지가 죽은 누이 동생인지를 일단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직접 확인하기는 좀 부족한 점이 다소 있어요. 잠시 보류. 그 다음에 간걸 좁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랑 연결이 됐고, 자,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요것도 간격을 좁힐 수 없다. 그러니까 간격이 넓게 떨어져 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단절감이겠죠. 간격을 좁힐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절감, 거리감을 얘기하는 건데 과연 속삭이는 것이 단절감, 거리감일지 생각해 볼 때 여기가 가장 퀘션 마크가 붙긴 해요. 아직 판단 보류. 그 다음에 그리움과의 서러워하는 화자인데 안타까움과 슬픔을 연결했는데 서러운 생각이 바로 연결이 되죠. 서러운 생각이 연결되니까 얘는 확실해요. 이렇게 두 개 남겨놓고 작품 들어가자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작품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같이. 자, 작품으로 올라가서. 자, 일단 3번과 4번 남겨놨어요. 여기에다 좀 체크해 놓을게요. 키워드 체크해 놓겠습니다. 밤나무라고 하는 것이 저 부분이죠. 어디죠? 죽은 누이 동생인가요? 네, 죽은 누이 동생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4번으로 남겨놓은 것. 네. 무엇을 속삭였는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속삭, 요것만 써놓을게요. 간단하게 속삭였는데, 그것이 간극을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좁힐 수 없는 이 초월적 태도는 지금 가툭 튀거든요. 그래서 복이랑은 연결할 수 없으니까 지문에서 문맥상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야죠. 다시. 네, 이제 지문으로 확인하러 한번 가죠. 가와 난데, 자, 밤나무하고, 속삭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밤나무, 그죠? 예. 다시 한번 여기 좀 확인 좀 할게요. 여기 땡겨놔서 이렇게 해놨는데, 자, 지금 우리 전부 다 살펴봐야 될 부분이 나 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3번, 4번에서 이래서 이제 우선순위로 읽어야 될 작품을 나로 타켓을 정한 거죠. 아이고, 자꾸 넘어가나요? 네, 요 정도에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광균의 수천리에서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비탈인데 빠르게 밤나무를 한번 좀 찾아볼 거예요. 1번, 2번 파트는 좀 지워 놓을게요. 일단 후보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실전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3비탈엔 들국화가 화나고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우뚝 서서 해서 밤나무 여기 한번 보여요. 밤나무가 우뚝 서서인데 아까 지목된 부분이 있었죠? 자, 여윈가지를 공중을 향하여 여윈가지를 내저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 판단 대상이네. 조금 더 앞뒤로 보겠습니다. 조금 더 앞뒤로 봐서. 조금 더 앞뒤로 봐서. 자, 갈 길 못 찾는 영혼 같아. 절로 눈이 감긴다.
라고 되어 있고,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곡과에서 속삭이는 부분이죠. 빨리 좀 볼 거예요. 쭉 가서 요 정도죠. 소리뿐. 동생 가슴 위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에서 비가 와요. 애상적 분위기죠. 눈, 시련과 고난일 수도 있지만 역시 애상감을 보태주는 것. 근데 적막한 황혼, 외로움이죠. 황혼이면 별들은 아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줌 흙을 헤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까지 한번 볼게요. 한박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서러운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쳤다. 슬프군요. 네, 슬프군요. 그래서 일단 밤나무하고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것,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것과 속삭이는 것이 간극을 좁힐 수 없음을 인식한 것, 그거는 보기에서 이미 주어진 기준이었는데 초월적 태도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서러움에 지금 젖어들었죠. 서러운 생각이 웃음에 젖어들었으니까 초월적 태도가 좀 더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4번으로 선택하면 정답이 되지 않을까. 물론 작품을 읽다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때 작품을 읽다가 만에 하나 또 변동이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조정을 해줘도 되기는 하지만 그죠? 여기 초월적 태도가 너무 언급이 없어요. 보기에도 없고 그 다음에 작품에서도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수철이라는 작품을 만약에 처음 봤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처음 봤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거를 우리가 내신하듯이 쫙쫙 밑줄쳐서 그 해석 써놓고 그 다음에 알아서 이걸 문제 푼다? 수능에선 모의고사에선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내가 익숙한 작품이 한 작품 정도 나온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만 모르는 작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풀어야 될 길은 뭐다? 반드시 주어진 정보를 참고해서 기준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되죠. 작품을 읽는 것을 문학 내신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죠? 얼마나 낯선 시들이 현대 시에 많습니까? 그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룰이자 게임이잖아요. 룰에 맞게, 게임에 맞게 일단 선정을 해두고, 이 작품이 감동스러우면 나중에 시간을 내서 몇 날 며칠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시간 걸려도 상관없어요. 여유 있게 하세요. 우리 수능 시간은 80분. 그 중에서 문학은 25분. 쪼개면은 이 세 문제짜리는 몇 분 만에 풀어야 됩니까? 4분 30초에서 5분, 정말 늦으면 5분 안에 풀어야 돼요. 다 읽고 풀고 5분도 굉장히 널널하게 시간을 주는 거죠. 보통 4분 30초에 다 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많은 감상을 하기는 좀 어렵죠. 지금 말로 하니까 이 정도죠. 이 정도면은 대략 한 1분 정도 이내에 해당 부분을 읽고 풀 수 있을 거예요. 빨리 좁혀가야 돼요. 우리 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멋있는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요? 10만 대군이 왔는데 그 10만 대군 나 혼자 다 맞서 싸울 수는 없어요.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적은 수제의 군사들이 있다라고 치면 그들과 서로 분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싸워야 될 대상들을 줄여놓잖아요. 함정을 판다든가 또 불을 피운다든가 물로 휩쓸어 버린다든가. 그래서 패잔병 남은 몇 안 남은 사람들과 이제 찐으로 맞붙는 거죠.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이에요. 문제 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겨놓고 문제 풀기 바랍니다. 도전 정신이 좋은 건 알겠으나 무모함과 그 다음에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수능도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에서 우리가 좀 이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번 이기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간 부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접동사와 관련된 문제를 또 다른 게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역과 니은 시어에 관련된 문제죠. 자, 두 번째는 시어에 관련된 문제로 야삼경이라고 하는 부분과 적막한 황혼입니다. 역시 시어에 관련된 문제도 맞닥뜨리면 굉장히 우리를 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자주 접했던 작품이 아니라면.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그 시어는 그 연에서 또는 그 행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거의 절반 이상을 뽑아내야 됩니다. 자, 야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밤늦은 시간이겠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는 밤이 깊음. 자, 밤이 깊으면이, 그죠? 요게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자,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이 밤에 슬피 우는 거죠. 아, 요걸 보니까 두 번째는 뭘로 체크할 수 있다? 애상감. 애상적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애상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느끼고 있는 어떤 슬픔이나 한을 좀 강조하는 시간적인 배경이 되겠구나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 부분에서 적막한 황혼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잖아요. 동생이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적막한 황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쓸쓸함과 외로움이죠. 네, 쓸쓸함의 이미지, 그 다음에 외로움의 이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 정도까지밖에 못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해당하는 문제로 찾아가서 해당하는 문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보고서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내가 먼저 판단할 수 없다면 보고서 판단하라. 자, 일단 두 시어에 대해서 따로따로 묻는 것도 있고 같이 묶어서 묻는 것도 있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부분이죠. 자, 기역은 야삼경에서 2번 문제였나요? 2번 문제에서 기역은 야삼경 저기 써놨습니다. 늦은 시간, 애상적 슬픔과 한을 북돋아주는 배경이 되는 거고 우리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네, 키워드만 저 애상적 시간, 한을 높여주는 배경이다. 슬픔과 한이겠죠. 그 다음에 네, 적막한 황혼이에요. 네, 적막한 황혼은 요 옆에다 써놨네요. 쓸쓸, 외로움,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상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걸로 보는지. 자, 1번, 2번, 3번에서 모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두니까 이거 AND의 개념이고요. 둘 다 맞아야 돼요. 자, 적절한 것인데 보통 두 개가 100% AND의 개념이에요. 예외 가능성 없는 겁니다. 예외 가능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100% 퍼펙트한 내용으로 정답이 설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뭐이고에서 따로따로입니다. 1, 2, 3번이 한 그룹이 될 거고요. 4번, 5번이 또 한 그룹이 되겠죠. 내가 작품 해석을 잘할 것이냐 문제를 잘 풀 것이냐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는데 EBS 수능 특강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교재예요. 여기다 내고 해석하겠다?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그룹핑이 있는데 모두 AND는 예외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절한 거 100% 맞는 걸 고르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확률이 좀 떨어지죠. 두 개를 먼저 보는 게 좀 더 낫죠. 나눠서 보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는 계기 요 정도가 최종 결과네요. 상황은 눈으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시적 대상이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계기다 해서 여기까지 좀 길게 들어갔네요. 네, 좀 길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억은 시적 대상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시간. 이 감정이 뭐였어요? 한이죠. 얘 괜찮은 것 같아. 니는 화자 시적 대상의 부재를 실감. 자, 부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없음이죠.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을 유발할까요? 부재는 일단 없음이고요. 없음은 외롭죠. 네, 외로움과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해석한 거 요거 상식적인 해석이 되죠. 오케이, 부재를 실감한다.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얘인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 지금 그냥 봤을 때와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줬을 때 일치한다는 내용이죠. 말만 다른 거예요. 동의, 이형으로 말만 바꿔놨다는 내용이죠. 그럼 4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잘못되는 건가요?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는 건가요? 요게 잘못됐죠. 지금 슬픔과 한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애상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슬퍼요. 한이에요. 누이가 그리워요.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되돌아보는 계기는 좀 아니에요. 요게 뭐예요? 되돌아보기는 네, 성찰, 반성이겠죠. 성찰과 반성이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예외 가능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간 아껴서 이제 넘어가야 되고요. 자, 됐나요? 다음에 1번 문제 있나?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자, 가와 나에 대한 거죠. 그래서 거꾸로 푸는 것이 좀 맞겠죠.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표현법이라든가 구성에 관련된 문제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됐나요? 자, 일단 가는, 나는 에서 가는, 나는, 여기도 또 가는 에서 여기도 하나씩 있는 부분이죠. 근데 나와 달리인데 뭐뭐와 달리 이런 부분들은 좀 따로 봐야 돼요. 자, 가는 저거 두 번째로 판단해야 되고 일단 가 자체만 먼저 판단해 봐야 되죠. 운율감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비극적인 분위기가 나에서 나타나는지 봐야 되는데 뭡니까? 표현되는 것은 일정한 음보, 감탄사 확인해야 돼요. 네, 읽어가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색채 대비를 통해서 색채의 대비, 그 다음에 공감각 있는지 표현법 찾아야 되겠죠. 주제를 암시한다라고 하는 것, 즉 색채 대비와 공감각을 통해서 주제를 암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는 공간의 변화,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행의 길이의 변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열고 상황의 변화죠.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주요 판단 대상은 요겁니다. 주요 판단 대상은 요거예요. 어느 거를 할지 봐야 되는데 요거 푸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가가 있으니까 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 네, 요렇게. 자, 여기 가가 몰려져 있는 요 부분이죠. 여기는 달리니까 얘는 메인은 아니었으니까 가를 먼저 읽고 요 부분을 판단하러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고서 요 노란색으로 체크할까요? 나는 여기서부터 또 여기 요렇게 있죠. 근데 수천리를 방금 봤었으니까 자, 나에서 감탄사를 활용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감탄사 확인해 있는지. 그 다음에 비극적인 분위기. 비극적 분위기는 맞는 것 같은데 감탄사가 있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되고요. 지문에서. 그 다음에 공감각이 있는지, 시간의 변화가 있는지, 이미지를 열거했는지 등등등을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잡아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법을 먼저 푸는 것도 좋은데 보기에는 좋겠지만 여러 작품을 더 동시에 봐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2번이나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될 대상을 좀 더 압축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를 접근한 다음에 작품을 보기를 바랍니다. 작품 한번 또 보러 갈까요? 왜 이렇게 잘 변동이 되지? 자, 작품으로 가면 자, 이제 내신형 문학형으로 좀 한번 해볼까요? 접동, 아우레비 접동, 접동이 몇 번 반복됐어요? 3번 반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접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중심 소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접동해서 반복법이 있죠. 아이고, 그런데 요거 뒤에 체크를 안 하고 왔네요. 자,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중심 화제 시적 대상에 해당되는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두강 가람가의 강가죠. 살던 누나는에서 접동세가 바로 보다 누나의 현신이죠. 필길만이라는 것보다 연결해서 의미를 좀 정리해 보세요. 자, 와서 웁니다라고 하는데 운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암시하고 있네요. 슬픔을 암시하고 있고, 자,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여기 똑같은 표현이 있네요. 자, 앞마을에 와서 우는데, 뒤쪽에서 살던 누나야 해서 뒤쪽에서 살던 누나, 생전이죠. 근데 진두강, 자, 앞마을에 와서 우는 거죠. 공간이 앞뒤가 좀 나뉘어져 있네요. 근데 뭡니까? 의붓어미의 시샘에 죽었습니다. 라고 해서 죽음의 원인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죠. 죽음의 원인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죽음의 원인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누이가 어떤 건가요? 누이가 한 또는 슬픔을 지니게 되는 한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뭡니까? 의붓 어머니 때문에 죽은 거야. 콩쥐팥쥐가 생각이 나네요. 콩쥐팥쥐가 생각이 납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나라고 불러보랴. 불러보랴라고 해서 이게 영탄법일까요? 자, 불러보랴라는 거, 오불서로에서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죠, 여긴요. 네, 서러움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고, 서러워요. 그것도 매우 서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우 서럽구나. 그 다음 계속해서 시세움의, 자, 시세움은 누가 한 건가요? 의붓어미가 한 거죠. 의붓어미가 네, 시기와 질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의붓어미가 시기와 질투를 한 거기 때문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자, 육체의 소멸이겠죠. 그래서 죽음, 뭐가 되었다고요? 네, 접동새가 되었다 해서 이 접동새 앞에서도 나타났죠. 1년에서 죽은 누이의 현신이죠. 죽은 누이의 혼이 담긴 거죠. 현신이고, 이 죽은 누이의 혼이 담겼는데 어떤 감정을 갖고 죽었나요? 슬픔과 한의 감정을 갖고 죽었어요. 해서 요거 네, 한의 상징물로 봐야 되겠죠. 한의 상징물로 간단하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한의 상징물로 간단히 정리해보자.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표현법 문제로 넘어가서 정답을 가만 보고서 일단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앞부분에서 접동이라고 해서 접동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반복된 것은 뭐를 반복한 거예요? 접동새가 오는 거구나. 의성어죠. 의성어가 반복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네, 슬피 웁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그 과거에 살았던 마을, 그런데 거기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슬픔을 암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진두강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가 의붓어미의 시샘에 의해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옛 이야기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을 차용하는 방식인데 물어보지 않았으면 굳이 해석 안 해도 되죠. 그 다음 누나라고 불러보랴, 여기서부터 체크할게요. 불러보랴가 과연 영탄법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봤죠. 요거는 서리법이에요. 물음표가 붙을 수 있죠. 네, 서리법을 통해서 한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저게 영탄법이냐 서리법이냐? 영탄법이 아니라 서리법이에요. 그 다음에 서러워라고 하는 것은 정서를 직접 제시한 부분, 그죠? 이 부분 정서를 직접 제시한 부분. 그래서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의 상징물이죠.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시 가만 보고서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을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일정한 음보를 유지했는지 한번 좀 보고요. 또 넘어갔네요. 다시 네, 가는 일정한 음보를 유지했는지, 요 의성어는 좀 지울게요. 그래서 반복적인 표현 접동새. 그 다음에 색채 대비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봅시다. 색채 대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공간의 변화가 중심으로, 그 다음에 행의 길이의 변화를 주어라고 했는데, 자, 일단 김소월은 어떤 겁니까? 삼음보의 율격이 있죠. 요거 맞는 것 같아요. 가는 일정한 음보라고 해서 삼음보입니다. 요걸 체크 안 했구나. 자, 접동, 아우레비 접동에서 음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개념입니까?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단위예요. 읽을 수 있는 단위인데, 이 한 호흡을 우리가 하나의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단위다라고 해서 삼음보, 가장 기초적인 거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거를 먼저 좀 확인하는 게 좋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가와 달리라고 하는데, 가와 달리라고 해서 감탄사, 가와 달리 감탄사니까 요거는 모르겠어요. 가와 달리인데 가에는 서리법이 있었고, 다음 색채 대비가 있었나요?
있었으면 체크했을 텐데. 그 다음, 공간의 변화, 진두강가 앞뒤가 있는데, 공간은 나와 있는데, 변화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고, 행의 길이의 변화라고 했는데, 전반부에 좀 짧았고, 뒤에는 좀 길었던 것 같은 느낌도 일견 있으나, 지금 1번이 너무 단순하게 나오죠. 1번이 일단 요게 맞고, 이제 나와 달리니까 요 나와 달리만 나 부분 읽고서 한번 체크해보면 됩니다. 나에는 일정한 음보가 없어요. 근데 딱 시를 보니까 산문시죠. 일정한 음보가 없으니까 이건 그대로 게임 끝나도 돼요. 점수 주는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느라 좀 길어졌지만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판단 들어가도 되는 문제이기는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했어요. 2강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강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강으로 넘어가서